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사회탐구역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9월 평가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평가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이거 잘못하면 또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중간 점검이에요. 이게 중간 점검이고, 사실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답답하고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다 힘드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고 파이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학습법, 마음가짐, 당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로 다루고 얘기할 과목은 생활과 윤리 과목이에요. 물론 윤리와 사상도 이와 일맥상통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윤리와 사상은 그 역사가 좀 길고 나올 수 있는 내용도 뭐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생활과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까 해요. 그래서 먼저 학습법인데, 자, 우리가 9월에 평가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은 사실 그냥 본 거잖아요. 그냥 본 거예요. 6월 평가원이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그래 보자.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뭐 물론 N수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6월과 9월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6월은 이제 특히 현역들, 고3들이 조금 놀라는 시점이죠. 놀라는 시점. 사탐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랑 많이 다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졌던 시점이었다면, 그때 이제 내가 사탐이 좀 다르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절치부심하여 준비를 드디어 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9평이에요. 9월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했는가에 대한 중간 점검이죠. 물론 중간 점검이 50%의 점검이 아니라 한 80% 정도에 도달했을 때 점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떠냐? 수능에 반영되는 주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굉장히 유사하고요. 특히 문제 패턴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을 반드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화살표로 찌르는 거였어요. 비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이나 반드시 거짓인 것,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유형으로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9월에는 일단 주제는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주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9평을 위해서 우리 사탐 암기 과목이잖아요. 이해는 맞아.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런데 암기 과목의 특징이 뭐냐? 벼락치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벼락치기. 근데 그렇다고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뭐 이런 식의 벼락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벼락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나와 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3, 4, 5 안 봤죠? 6, 7 봤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올해 봤던 모의고사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먼저 우리가 모의고사를 뭐부터 점검하냐면 6평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6평과 많이 바뀌진 않아요. 대동소이하만, 다만 실제 그 수능의 싱크로율을 봤을 때는 9평이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6평도 중요하지만 9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정원의 지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문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해서 그 문장의 형태 있잖아요. 그 문장의 형태. 특히 생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지문 분석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뭉텅이의 문단과 같은 글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 줄 끄집어서 착 발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오해는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육청은 교육청일 뿐이에요. 참고자료. 참고자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박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틀린 문장을 내가 스스로 고쳐보셔야 돼요. 눈으로 쓱 보고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딱딱딱 고쳐서 그 문장이 나오더라도 다시는 틀리는 일 없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의 그 문장, 지문을 한번 점검하고 문장에서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틀린 문장 고쳐보세요 라는 겁니다. 항상 생활관리의 유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문장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었던, 즉 9평을 보기 전까지 했었던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두 번째가 다양한 자료를 점검을 해야 돼요. 다양한 자료. 물론 예전보다 우리의 연계교재의 중요도가 떨어진 건 맞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또 선생님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전보다는 조금 그렇게 높진 않은데 생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정말로 생윤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상가의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완료했느냐? 완료가 뭐예요? 그 두 권 있잖아요. 특과 완이 있어요. 그걸 다 풀었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도 안 풀고 어떻게 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국영수 우리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중요하죠. 하지만 9평이라면 실제 시험이고 실제 시험이면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계교재를 완료했는가? 이건 아주 아주 낮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지. 아 이것도 안 했으면 어떡해요? 그건 나 큰일 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진짜 시험처럼 봐야 된다. 절박하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연계교재를 이제 분석해야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틀려. 풀었대. 풀었어. 풀었대요. 끝이에요. 그리고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걸 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윤 이 과목인 기본적으로 연계교재를 2권 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2권 사도 다 못 외워. 그러니까 틀린 걸 내가 앞에서 틀린 걸 또 틀렸냐 안 틀렸냐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그 문장을 하나하나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됐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단 2가지의 큰 틀을 얘기한 거죠. 하나는 뭐다? 지금까지 왔던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두 번째, 연계 교재에 확실히 분석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유형까지 3점 유형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생률과 윤리 15개는 다 맞아요, 여러분. 나머지 그 5개에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 1. 순서도 2. 벤다이어글램 3. 비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수급은 차이점만 비교해.
고수는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공통점은 화살표로 나눠지지 않아요. 공통점은 벤다이어그램에 뭉쳐요. 공통점은 비판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윤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가짐이에요. 잘 본다고 자만 금지야. 왜? 구평 보고도 2달 남아요. 2달. 그 2달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탐구만 그랬는데 요즘은 국영수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는 지금까지 널 멀리했어. 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탐구 아닙니까? 그 탐구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잘 본 사람은 자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진짜 시험은 아니에요. 두 번째, 못 본 사람 정신 승리하지 마세요. 아이, 나는 실전형이야. 나는 수능형.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차피 잘하던 분들이 더 잘합니다. 잘한 놈이라고 뺐어. 잘하던 분들이 계속 잘하는 거예요. 다만 잘하더라도 최종 마무리.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보세요. 세계 랭킹 3위면 뭐해. 14위한테 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다 큰 경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수능은 큰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항상 난 끝까지 오지 않았어. 끝까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단 너무 연습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대수능 구평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본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구평을 못 보고 수능을 잘 본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구평을 잘 보고 수능을 못 본다. 있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구평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나머지 2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구평을 통해서 확실히 피드백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시험을 진짜 대수능처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까울 때도 많고 지나가면서 보고 수업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고요. 그 모습들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한 모습들이 실제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험 잘 보길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